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상담했던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관계는 잘 맺고 지내시는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두 편의 사례가 여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그 많아지는 시간을 여가 활동을 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미리미리 젊으셨을 때 20, 30대 또는 40, 50대 중년 때라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이 되면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여가 투성이의 시간이다. 노년기는 여가 시간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여가 시간이 많지만 여가 활용을 얼만큼 하시는가를 따져보면 20, 30대가 하고 있는 여가 활동에 비해서 한 20% 내지 25%밖에 못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허무하게 의미 없이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앞으로 저는 노년기가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미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년기에 우리가 어떤 활동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력이 되신다면, 아니면 나는 일은 젊었을 때 할 만큼 했어. 이제 조금 즐기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가 활동을 잘 즐기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즐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연습도 하고 예습하고 노년기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두 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복지관 관련된 사례입니다. 할머님이 복지관을 오랫동안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할머님이 다니시던 복지관을 이제는 집 가까이에 있는 복지관으로 좀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신 사례 준비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여가활동 즐기시는 곳 중에 또 넘버 2죠.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경로당 회장 할아버님께서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연세가 82세, 82살이세요. 근데 제가 만나 뵙기로 상당히 건강하세요. 근데 체격이 좀 크세요. 크신데 이게 뭐 많이 마르거나 하지 않고 보통 정도인데 키도 크시고 원래 이제 크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은 복지관을 다니신 지 10년이 더 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복지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멀리 다니신 거예요. 집은 중계동 쪽이시래요. 노원구 쪽이신데 복지관은 어디로 다니셨는가 여쭤봤더니 신촌으로 다니셨대요. 와, 진짜 멀리 다니셨네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다니시던 그 복지관이 좀 분위기가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운영되는 복지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거기에 애정을 느끼시고 정이 드시고 하면서 진짜 지금은 10년 다니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픈 날 빼고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가셨대요. 그리고 그 복지관은 진짜 모두가 다 가족 같아서 올 때 복지관에 갈 때 그냥 가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씩 싸가지고도 가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옆쪽에서 취사도 가능하셔서 밥도 지어 드신대요. 그러니까 밥을 지어 드시기 시작하니까 할머니들이 이제는 간식을 싸가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반찬을 담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식구라는 얘기하죠? 입구자 써서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 돼요. 밥을 같이 먹으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사업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랑 그 복지관 멤버들은 똘똘 뭉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1년에 몇 번 보세요? 그랬더니 한 2-3번 보죠, 명절 때. 그런데 이 복지관 가족들은 매일매일 보는 진짜 단짝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할머니가 어느덧 70대 초반이셨는데 지금 82세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있죠.
물론 중계동에서 신촌까지 버스 한 번 타면 가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 나이가 80이 넘고 보니까 내가 좀 귀찮아지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네에 가까이에 있는 복지관을 딱 한 번 가보셨대요. 할머니 표현으로는 딱 한 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딱 한 번 다녀오셨는데 그 딱 한 번이 문제가 됐네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신촌에 할머니가 원래 다니시던 복지관은 오래됐고 그리고 규모도 작고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은 있지만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하고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가봤더니 참 크고 시설도 좋고 게다가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딱 한 번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딱 한 번 가신 다음에 홀딱 매력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여기 원래 다니던 복지관은 지금 10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눈 뜨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습관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갈 채비로. 근데 이제는 새로운 복지관 갔다 오신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제 나갈 채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머리 드라이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시면서 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절로 갈까 절로 갈까. 근데 내 의리상 보면 저기 가야 맞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기를 가야 된다예요. 근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여기를 가도 될 것 같은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더래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차가 막힐 테니까 여기로 갈까? 또는 오늘은 뉴스 들어보니까 황사가 심하대.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로 갈까? 자꾸 그렇게 이쪽 새로운 복지관을 갈 수 있는 가게 될 만한 그런 핑계거리를 할머니 스스로가 자꾸 생각해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지라고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원래 다니던 복지관은 모두가 다 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모두가 다 할머니를 환영하죠. 아이 왔어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새로운 복지관은 갔더니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친해져 있더래요. 당연하죠. 할머니 여기 처음 간 거고 그분들은 할머니가 원래 복지관에 매일 가시면서 친해져 있듯이 그분들은 매일 여기 나오시면서 친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거기 갔어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중에 여기 복지관 다녀도 혹시 나 혼자 다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끼리 친하고 이런 생각도 얼핏 드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안에 고민이 생긴 게 선생님 저 이 복지관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복지관을 좀 옮겨도 될까요? 복지관 다니던 복지관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지관 바꿔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 그 말은 즉 바꿔도 된다라고 하면 바꾸고 싶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열로 갈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건 이미 내 마음은 이미 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거리가 가까운 곳을 다니면 우리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젊은 사람들일 때도 그런데 지금 이 어르신은 80이 넘으셔서 체력적으로도 사실 힘에 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이 시설도 좋고 또래들도 많아서 좋기도 했지만 일단 갔다 왔다 하는데 몸에 무리가 안 갔어요. 그냥 금방 가고 금방 오고 버스도 안 타.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았는데 고민이 되는 건 바꾸고 싶어요 사실 이쪽 복지관으로. 근데 과연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기 가도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까? 요게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기로는 그래도 저쪽에 의리라는 게 있는데 복지관을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할머니 마음이 이쪽으로 이미 많이 옮겨왔지만 또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등지게 되는 거는 또 할머니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계는 유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할머니가 이쪽 복지관으로 바꾸지 마시고 둘 다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 다 다니셔도 되거든요. 굳이 바꿔야 된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필요치 않아요. 둘 다 다니셔도 되니까 제 생각에 할머니 둘 다 다니시죠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되시죠. 둘 다 다니시는데 아침마다 고민하시잖아요. 오늘은 여기 갈까? 오늘은 황사니까 일로 갈까? 아침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또 둘 다 다니시되 내 기분에 따라 오늘은 여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을 정한다는 건 요일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 늘 하는 요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고민이 되셨던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이 새로운 복지관에 가면 이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 가도 혼자 이렇게 다니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거는 지금처럼 그냥 어느 날 여기 가고 싶은 기분이 들 때 여기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쪽에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은 이 할머니가 늘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와서 말을 붙이거나 인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그 프로그램 하는 날, 예를 들어 무슨 프로그램을 딱 신청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에 한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매주 화요일에 그 프로그램은 출석률 100%로 나가신다. 아마 서너 번만 나가시면 프로그램별로 반장님이 있어요. 반장님이 분명히 먼저 다가와서 말 붙이실 거예요. 새로 오셨느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시고 또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할머니의 존재감이 이분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다니신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복지관 거리가 멀어서 사실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거기도 정해놓고 가세요. 뭐에 가시냐면 귀찮긴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참여해왔던 프로그램 그건 계속 가셔야 맞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그 프로그램은 아마 멤버분들, 회원분들하고만 가족적인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하고도 가족처럼 관계가 맺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다녔던 프로그램 꼭 가시고 또 하나는 할머니가 특별히 애정을 느끼는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참 좋아. 내가 개인적으로 애정 느끼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것도 다니시고 할머니가 이 복지관 다니시면서 참 많은 걸 배우셨다고 해요. 서예를 터득을 하셨는데 서예도 한글 서예도 다 배우셨고요. 한자로 쓰는 한문 서예도 다 터득하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서예, 이 붓글씨를 쓰실 때 마음에 굉장히 평화와 안정을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옛날 복지관에 가실 때는 서예 프로그램은 할머니가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이 뭐 원래 회의를 한다든가 또 회원들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 외에 단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참여하시라고. 그러면 소외감을 좀 안 느끼겠죠.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 계속 꾸준히 다니는 정규 멤버라는 거를 이분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과 요일을 정해놓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다니시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복지관에 가셔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복지관에도요,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가 쫙 나열이 돼요. 우리가 그거 조사를 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요, 분기별로라고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요 3개월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런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리고 뭐는 조금 아쉬웠습니까? 라는 거 또는 다음 분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조사해요. 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데 항상 1등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1등 프로그램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관의 노인들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노래 있어요. 노래 있는데 그게 2등입니다. 2등이에요. 만년 2등. 노래 교실. 1등은요. 스포츠 댄스. 댄스 같이 이렇게 박자 맞춰서 하는 그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1등이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스포츠 댄스 또는 댄스 스포츠라고 하는 거 그거 1위고요. 2위가 노래 교실이에요. 노인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소절씩 가르쳐 주니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 교실은 복지관에서도 배우고 우리 시니어 TV에서도 노래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또 많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위는 노래 교실이에요. 3위는 못 가요. 3위가 컴퓨터 교실이에요. 조금 의외죠. 1위와 2위는 즐기시는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3위는 내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가 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3위는 컴퓨터반. 컴퓨터반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하면은요. 이게 초급 과정 3개월, 중급 과정 3개월, 고급 과정 3개월에서 9개월 과정인데요. 대기자가 엄청 많대요. 중급 들어갈 때는 대기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초급 뛰면 올라가니까. 근데 초급 들어가기가 대기자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어느 복지관은 이렇게 해요. 초급 신청하실 분들 미리 접수를 받아놓은 다음에 1월, 4월, 7월, 11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컴퓨터반이. 그러면 7월에 개강하는 반은 6월 마지막 주에 모여서 추첨을 한답니다. 그거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컴퓨터를 배우신데 아주 유용하대요. 자, 4위는 별로 우리 순위를 얘기할 때는 금운동해서 3위까지 얘기하지만 4위를 슬쩍 말씀드릴게요. 4위는요. 휴대폰 사용법이 4위예요. 왜냐하면 노인들 이거 휴대폰 누구나 다 갖고 계시죠. 거의. 근데 활용은 잘 못하세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은요. 우리가 뭐라고 일컫는 게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노인들한테는 스마트폰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시니까 그냥 집 전화기를 들고 다니시는 거랑 똑같아요. 전화 오면 받고 전화 거실 때 꾹 누르고 이거지요. 뭐 우리 하는 SNS를 한다든가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 문자 주고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또 4위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거 배우는 거 슬쩍 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본 날은 그걸 배우시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거. 근데 그런 거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결혼해서 손주 사진이나 손주 동영상을 어르신들한테 보여주곤 보내주곤 하죠.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는데 어르신도 본인의 모습을 찍어서 또 생활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내줄 수 있다고 하면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걱정이 될 텐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거꾸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안부를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줘야 된다. 이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안부를 젊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휴대폰으로 나의 일상생활이나 나의 모습을 촬영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결국은 두 곳의 복지관을 다 원활하게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한테는 친구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프로그램도 이 새로 생긴 복지관은요, 100가지가 넘게 있대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들이요, 프로그램이 100종류가 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종류가 넘는다고 하면은요, 어떤 거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기가 어렵죠. 100가지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꼭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그 안에서 잘 선별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고요.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안에는 또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있기 때문에 노인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다가
처음에 다니시던 신촌에 있는 복지관은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없대요. 근데 여기 있는 새로 갔던 곳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이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뭐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다 하면 그때는 늘 다니시던 복지관 안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니까 좀 익숙하게 그곳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게 돼서 제 생각에는 장래를 좀 멀리, 미래를 멀리 생각을 하신다면 새로운 복지관에도 조금 많이 적을 더 두시는 것도 유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머니 참 복 있는 분 같아요. 10년을 한 곳에서 그렇게 참 유대관계 좋게 다닐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분들 친구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노인들한테 친구가 몇 명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꼽으면서 대답을 하시려고 꼽으시는 분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 얘기는 이렇게 꼽을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될 게 돈도 넣으셔야 되지만 친구도 넣어두셔야지 노후 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복지관을 두 곳을 다 다니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행복한 고민을 하셨던 사례예요. 그렇죠? 없는 거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나아요가 아니라 있는 거 두 가지 좋은 거를 들고 어떤 걸 선택할까요? 였는데 제 답은 더 행복하게 대답 드렸어요. 둘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이번 사례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그 82세라는 그 연로한 나이에도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제가 모습을 보진 않았어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즐거워 보이시는 그런 표정이 제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10년 동안 정이 쌓이고 친구들도 계시는 그런 중계동에 있던 그 복지관을 뒤로 하고 제가 보기엔 고민 끝에 아무래도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다행인 건 이제 마음에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신촌에 있는 곳을 좀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지역마다 굉장히 다수의 복지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멀긴 했지만 가까운 곳으로 복지관을 옮기시는 건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복지관을 옮기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라는 곳을 이용하실 때 뒤에 복지관이라고 쓰여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활성화된 복지관이라고 하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구의 이름이 들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사례의 할머니는 중계동에 사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중계동이면 노원구잖아요. 그러면 노원구 이름을 딱 넣고 노원, 그다음에 뒤에 공식 명칭이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그냥 우리 다니시다 보면 그냥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런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아까 말씀드려서 깜짝 놀란 것처럼 프로그램이 100개 정도 되는 곳들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일률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앞에 제가 구의 이름 넣는다고 했죠. 네. 서울시에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시의 정책으로 언젠가 구별로 하나씩 다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나 이상씩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할머니인데 A라는 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구에 복지관 다니고 있는데 요 구니까 근데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보다
나는 여기 살고 있어서 우리 구에 복지관 다니는데 복지관 여기 있어. 근데 옆에 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옆에 구의 복지관이 거리로 봤을 땐 우리 복지관보다 가까워요. 그럼 여기 다닐 수 있을까요? 하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이제 거리를 지나다니시다가 복지관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으면 유심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앞에 복지관 이름 앞에 아주 작은 글씨로 구립 또는 시립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들 중에서 구립이라고 쓰여져 있는 복지관보다 시립이라고 쓰여져 있는 복지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시립이라고 쓰여져 있는 복지관은 내가 서울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셔서 서로 교류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들 또는 할머니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하세요. 야, 월요일은 A 복지관 가자. 화요일은 B 복지관 가자. 거기 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날 하는 거예요. 또 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는 수요일은 C 복지관 가자. 왜요? 거기 프로그램 좋은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수요일 날은 고기 반찬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지관의 메뉴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메뉴가 수요일 날은 무슨 고기 나온다 이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거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월요일은 육류, 뭐 화요일은 생선, 뭐 이런 식의 큰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인들이 여러 번 다니시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수요일은 시복지관이 밥이 제일 훌륭해. 거기 가자. 이렇게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복지관 어르신들이 내 집 가까운 복지관만이 아니라 옆에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복지관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할머니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고 저희한테 하소연 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회장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해주신 회장 할아버님이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이래요. 그리고 이 회장 할아버님만 해도 그 동네에서 50년 정도 사셨대요. 그래서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지역이면 진짜로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처럼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회장 할아버지가 지금은 경로당 회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리더십이 좀 있으셨던가 봐요. 50년 동안 여기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동네 통장, 반장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고 지금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경로당 회장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리더십도 있고요. 운영 능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할아버지한테 잘 따랐어요. 이 회장님을 잘 따르는 회원들이었어요. 그러려면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많이 베푸시면서 이 회원들을 이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장님을 잘 따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장 할아버지는 별 큰 고민 없이 경로당을 잘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경로당이 오래되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시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연배가 비슷하신 게 아니라 회장 할아버지가 잘하니까 회원들은 늘어나는데 그 회원들 안에 회장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은, 즉 연세 많은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회장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젊으신 그런 분들, 뭐 60대나 70대나 이런 분들도 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융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60, 70대 회원들하고
올드 멤버들, 연세 많은 그 멤버들 간에 지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조금씩 균열이 생기다가 드디어 이제 갈등이 뽕 하고 터진 거예요. 원래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서 모임 갖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였는데 그 젊은 분들하고 연세 드신 분 중에 한 분,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제일 좀 파워 있는 분 한 분하고 젊은 분 중에 조금 앞에 나서는 그 회원분, 할머니 한 분하고가 좀 대립의 관계래요. 서로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하는데 이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언쟁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너무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회원들이 중재를 하고 회장 할아버지가 중재를 해서 겨우겨우 좀 잠잠해지는 채로 끝났대요. 끝났는데 그게 이 언쟁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길로 이 두 분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오고 이 두 분을 기준으로 조금 파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 어떤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들은요, 그 안에서 파가 갈리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한 집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자녀가 뭐 큰아들네랑 둘째 아들네랑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파가 쫙 나뉘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 회장 할아버지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뉘고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존재감이 굉장히 크던 분들인 거예요. 올드 멤버 중에 거의 대표주자, 영 멤버 중에 거의 대표주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나머지 회원들이 나오고 있대요. 나오고 있는데 다투지는 않는데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진대요. 말수도 없고요. 웃음기도 없고 그런 채로 그냥 조용하게 정적만 흐른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시니까 이 싸우신 분들한테 전화를 했겠죠. 아이, 나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회장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싸우고 안 나오니까 그냥 조금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길어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봤나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한대요. 똑같이 나는 잘못 없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장 할아버지랑 또 이 경로당의 운영진들이 있겠죠. 총무 할아버지랑 의논을 해봤는데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이분한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뭐 유별나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미묘한 감정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나는 잘못 없다 그러고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게 나는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분한테 물어보면 또 똑같이 얘기한대요. 난 인사했어요. 근데 저분이 인사 안 하고 쓱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신 그런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저 고민을 많이 했죠. 일단은 이게 너무너무 조금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지났으면 조금 길어진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보다 더 길어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굳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 그랬죠? 그 동네의 특성 자체가. 그러면 이게 경로당 안에서의 갈등이긴 하지만 경로당 안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이 생활하는 이 시설이나 생활 지역 자체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경로당 안에서 시작된 갈등을 경로당에서 화해를 봉합을 시켜주셔야 지역사회 안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모두가 다 같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불편함이 시작된 게 뭐냐면 그 영멤버 중에 다투었다는 할머니 있죠. 그분이 동네 안에 다른 경로당에 가서 이 경로당 흉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 다니던 경로당의 멤버들 중에서 몇몇 회원들을 따로 밖에서 만나면서 내 편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게 더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뭔가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봉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장 할아버지의 명의로
전체 회의를 한번 긴급하게 소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경로당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긴급 사안이 있어서 회의 소집합니다 해서 다들 모이시게 하되 명분은 회의인데 실제 내용은 모였을 때 막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회의로 진행하실 게 아니라 좀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회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회장 할아버지. 아니면 보다 전문가들이 많은 지역사회에 복지관이 있을 거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복지관에 의뢰를 하셔서 거기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주시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같이 생활하던 분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도 외부에서 전문가가 왔다 그러면 좀 잘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지관에서 와서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해주면 집단 프로그램 중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하시면 좋거든요. 그런 것 중에 저런 거 괜찮아요. 롤링 페이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써봤는데 이런 종이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각자 본인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김효정 또는 뭐 홍길동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 위에는 장점을 쓰는 거고요. 요 밑에는 단점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제 이름을 쓴 다음에는 반을 딱 접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 회원들이 김효정 회원의 좋은 점 하나랑 단점, 안 좋은 점 또는 고쳤으면 좋겠는 점 하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리면서 쓰는데 첫 번째 쓰시는 분이 여기 줄 맞춰서 첫째 줄에 쓰고 두 번째 쓰시는 분이 두째 줄에 쓰시면은 그거 누가 썼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위치는 관계없어요. 요 구덩이에, 예, 요 구석에다 써도 되고 요 위에다 써도 되고 이렇게 일렬로 쓰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형식에 관계없이 써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는 저한테 이게 다시 제 손에 왔을 때는 회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써준 저의 장점 또 저의 단점이 회원이 10명이면 10개가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읽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는 나의 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구나. 장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흐뭇해요. 좋은 얘기들이 칭찬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단점도 봐야 되겠네. 근데 단점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화가 나거나 노엽지 않대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써줬으면 기분 나쁠 텐데 나하고 늘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써준 거기 때문에 어머 내가 이렇겠구나. 어머 이 모습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그 사람 싫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닮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들 자기를 반성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좋아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경로당 회원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요. 인근에 있는 경로당 회원들을 같이 초대하는 거예요. 회장님들끼리 의논해서 같이 초대해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집단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경로당 대 경로당 하죠. 우리 축구대회나 야구 같은 거 보세요. 그 같은 팀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하는 거거든요. 체육대회 학교 그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원들 간에 단합을 목표로 할 때 제일 좋은 게 체육대회래요. 게임이랍니다. 목표가 같으면 뭉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과 함께 초대를 해서 경로당 대 경로당 배틀 형식으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퀴즈 여러 개 맞추는 거 이런 것들 하셔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은연중에 좀 서먹서먹했어도 경로당 할아버지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회장 할아버지. 회장님의 이 그 파워로 다투셨던 분들 자리를 조금 가깝게 이렇게 배치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임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다툼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이런 갈등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예측하지 않았어도 또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 두시고 이 경로당의 운영 규칙, 회원들의 이용 규칙 이런 것들을 하나 이참에 만들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회원들한테 와서 우리 저기 경로당 이용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이디어를 내시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초안은 회장 할아버지가 만들어 오시고 그거를 나눠 드리고 왜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라 그러면 어렵지만 있는 거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거는 이거는 쉬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요거를 한 장씩 쫙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다가 보태고 싶은 거 또 뺐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 자유롭게 얘기를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완성이 되면 그거를 경로당 벽면에다가 딱 크게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게 이제 만들어진 이상은 행동에 말에 조금이라도 조심성을 갖고 회원들을 서로 대할 수 있게 돼서 관계가 예전처럼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회장 할아버지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그냥 긴급 소집 한번 해서 안건은 오면 얘기해 줄 테니까 어쨌든 긴급 소집입니다 하고 어느 날 긴급 소집한 다음에 삼계탕 파티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친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참 무궁무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회장 할아버지가 전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설득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왜 파가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하고 유난히 좀 친했던 회원들 그분들이 이분들에게 설득을 좀 해달라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미리 해두시면 회원들도 설득하고 회장 할아버지도 설득하면 2배의 효과가 있으니까 좀 빠르게 좀 화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경로당도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실 테니까 화해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회장 할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이 회원 어르신들이 화목하게 경로당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제 동네에서도 경로당이 있는데 네. 저는 경로당은 가본 적이 없는데 네, 경로당에는 회비가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씀을 어쩜 그렇게 진짜 맞는 말씀을 하죠? 선생님이 가본 적 없다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회비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회비 있습니다. 회비 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회원들이 회비 내는 것도 있어서 운영만 잘하면 진짜 풍부하게 즐기면서 진짜 또 풍부하게 잘 드시면서 풍요롭게 경로당 생활 하실 수 있어요. 경로당 이용할 때요. 정부에서 저걸 줘요. 난방비도 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규모가 좀 큰 아파트여야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로는 보면 관리사무소 있는 그 건물에 있어요. 경로당이. 1층, 2층은 경로당이고 뭐 3층부터는 관리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인 경우는요. 난방비를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 걷는 거 있죠. 그거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고 계시고 우리도 나이 들면 다닐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럴 때는 아파트의 관리비로서 경로당 사실 방 한 칸이나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쓰여지는 난방비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실 때 회비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셨어요. 공짜인 줄 아셨습니까? 회비가 제가 들어보니까 한 2만 원,
기준으로 어느 경로당은 10,000원씩 걷는 곳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뭐 3만 원 걷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2만 원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경로당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 연초에 세뱃돈 드릴 때 경로당 회비는 따로 봉투에 담아서 부모님께 드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어릴 때 학원 다닐 때 부모님들이 학원비 내주시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다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매달 신경 써서 우리를 챙겨주셨던 그런 부모님이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경로당을 다니시든 복지관을 다니시든 거기 매달 내셔야 되는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회비를 우리가 내드리면 아마 만약에 경로당 회비가 2만 원이어서 2만 원씩 내드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생각에는 이걸 받아보고 2만 원이라는 그 감동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20만 원 이상의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제분들이 적은 돈으로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작은 어떤 섬세함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경로당 회비가 2만 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이죠. 24만 원을 봉투에 담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매달 내실 테니까 봉투를 12개를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1월, 2월 봉투에다 쓰신 다음에 2만 원씩 넣은 그 봉투 12개를 전달을 해두시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마 감격하셔서 되게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비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경로당 이용은 60세부터입니다. 선생님 아직 모르셨지만 돈 많이, 회비 많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노인분들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3개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노인복지관, 두 번째 경로당, 세 번째 노인교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복지관 사례와 경로당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유쾌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더 유익한 사례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